관광주의자들 8월에 또 여름의 한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태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저희 그 관광주의자들을 관심을 또 보여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183명, 4명 정도 구독자가 된 건데 100명을 채우려고 저희가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0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우리 저희 또 업계에서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혹시 약간 그 피드백 좀 혹시 좀 들으신 거 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저번에는 이제 뭐 썸네일 같은 것들을 우리 이 대표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좀 상대적으로 좀 구독자 수가 좀 늘기도 했고 예. 또 그 보신 분들도 꽤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 정도. 네. 근데 저희들은 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든가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한 바가 없고요. 뭐 저희 그냥 개인 사비들 털어서 그렇죠.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좋은 현장들 우리 관광에서 실패 사례 또는 성공 사례들도 찾아보고 그렇죠. 또 우리 관광 기업들 호텔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응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맞습니다. 일정한 수준으로는 좀 높아져야지 저희들이 면목을 그 세워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구독을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쨌든 그 우리 박사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의 충실성을 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뭐 저도 옆에서 좀 더 공부 좀 하고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 관광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진작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좀 하게 되는데 우리 또 박사님께서 남북 관광 관련해서 그 또 지금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전에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는 그렇죠. 남북물류 포럼이라는 조직의 수석 부회장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래서 남북 관광 관련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을 거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 한 2주 뒤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행여나 지금 또 혹시 남북 관광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더 저희도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박사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크게 카테고리를.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남북 관광이라는 게 그 왜 하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광 협력을 그 수년에 걸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벌써 남북 관광 협력이 이제 그 문을 닫은 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어떤 변화의 가능성 조금 전에 그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얘기 이후에 중요한 이제 그 관세 문제라든가 또 그 한미 간의 국방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들을 해결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나면 아마 이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한 어떤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떤 구상들을 펼쳐나갈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현재 보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들이 이 점검하고 또 혹은 준비할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기로 지금을 맞이하는 게 적절하겠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매번 그렇지만 우리 박사님 이쪽에 워낙 인사이트가 깊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질문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저는 재미를 위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인바운드 행사를 반드시 차리겠다. 왜냐 이건 대박 사업이다. 자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조금 이미지화,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판넬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요거를 좀 제 꿈을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박사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통일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남북 관광 문제라 사실 통일까지는 그건 좀 너무 먼 얘기라 제가 요거를 이제 크루즈 투어 코스를 좀 준비를 한 건데 남북 관광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북 관광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각 당국의 오케이만 있으면 가능하지는 않나요? 아니, 그럼요. 그쵸? 남북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2019년에도 예. 그 연변에서 네. 연변대학교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연구원들하고 네. 그 사회과학 연구원들 앞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남북협력 네. 비전 중에 네. 하나가 바로 한반도 크루즈 그렇습니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온 건데요. 여기를 제가 다 그냥 가봤지요. 뭐 따로따로.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그 뭐지? 어디지 여기가? 흥남부도 네, 흥남. 아니 나 잠깐. 아무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서 흥남에 이쪽 거쳐서 속초는 지금도 크루즈가 있고 제가 실제로 크루즈를 속초에서 타봤습니다. 코스타 크루즈 거쳐서 이렇게 와서 부산 아니면 바로 일본 여기 요쪽 북쪽 좀 여기도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다 제가 한번 가봤고 배 타고 실제로 속초에서 요 코스는 제가 가봤어요. 요 코스 물론 이제 북한 해역까지는 안 가고 요렇게 돌아갔는데 요 코스 가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요 크루즈 코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뭐 어디죠? 제주까지 제주도 지금 크루즈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주 거쳐서 여기가 지금 그 상해 쪽도 거치고 꿈이고 제 상상입니다. 사실 이게 잘만 되면 이렇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거쳐서 이러면 사실 지중해 크루즈 못지않은 제가 봤을 때 한 9박 10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항지 투어니까 어느 별도의 어떤 그 정책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뭐 패스포드 갖고 있는 사람도 내려서 잠깐 기항지 투어도 할 수 있고 일본 갔다가 제주 갔다가 중국 가면 얼마나 좋은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인천 그 남포라든가 네, 남포 있죠. 뭐 인천 포함해서 남포 뭐 평양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또 신의주 뭐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이제 연결할 수가 있죠. 기항지 투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주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궁금한 유럽인들까지 합쳐지면 대단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날이 사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남북 그다음에 주변국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상화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역사를 먼저 말씀해 해주셔야 되잖아요, 박사님. 근데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08년에부터 그냥 완전히 경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박광자 씨가 그 북한군 초병에 의해서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총에 맞고 사망하는 그런 소위 박광자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에 이제 그 단절이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천안함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문을 닫은 거죠. 그 본격적으로 그 남북 관광의 역사는 금강산 관광,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소때 요때부터로 사실 출발점을 보는 게 맞습니까? 그보다 조금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은 89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하고 북한하고 이제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해요. 아, 의장서를 네. 제작했었구나. 이때가 이제 그 아마 노태우 정권 예. 네, 어떤 그 기간 중에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예. 무려 이제 10년에 걸쳐서 예. 그런 것들을 익혀오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소떼 예. 1,001마리 뭐 예. 세계적인 이벤트였죠. 이벤트 대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해 이제 그 가을 그 늦은 그 가을에 네. 드디어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 진짜 정주영 회장의 그 독특한 아이디어와 이벤트는 지금 생각하면 박사님 다시는 없을 그 돌을 직접 끌고 간다는 거 이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케일이고요. 상상력이고. 네. 아마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은 그런 환경이었으면 진짜 그 기분 따라서 아마 그 분위기 따라서 통일까지도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았나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대단한 그게 이제 이벤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그 열리게 된 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정주영 회장의 예. 소위 그 실향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본인이 예.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의지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그 정부가 그 IMF를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출발한 그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이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북한은 그 당시에 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네. 네. 상당히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네. 또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시기를 보내가지고 네. 경제적인 어떤 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고 거기에 이제 정 회장의 어떤 네. 의지 같은 것들이 합해지면서 역사적인 그 남북관광 협력의 시대를 네. 금강산 관광 시대를 열었던 거죠. 이어서 이제 개성관광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 건 개성관광 정도로 봐야 돼요. 개성관광이라 개성공단 그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성단이 이제 그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10여 년 가까이 지나서 그렇죠. 개성관광이 이제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부터 예. 2008년 이제 그 11월까지 예. 1년이 좀 못되게 개성관광이 네. 이루어졌었고 네. 당시에 이제 백두산 관광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시범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 음. 그 박영자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뭐 근데 박사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평양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쵸? 내가 지역이 정확히 한데 그때는 왜 남북 관광이 다시 재개가 안 됐어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때의 분위기 너무 이제 좋았었는데, 그죠? 분위기 좋은 정도 이상이었죠. 네. 지금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 그 당시에 KBS나 이런 데서 찍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예. 그 눈물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평양 그 공동 선언에서 네. 남북 정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그 빨리 재개하고 예. 여기에 플러스해서 예. 동해 관광 특구, 예. 서해 경제 특구와 예. 동해 관광 특구를 하자 예. 이런 걸 양측이 합의했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했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남북 간의 협력도 가능할 거다. 그런 꿈을 꿨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아시는 대로 이제 그 2019년에 하노이 네. 베트남에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예.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경색을 한 네. 거예요. 그런데 그 2월 그 직전에 1월에 그 김정은이 그 아주 그 이 관광 그 남북관광 협력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바로 2월에 이제 결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경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으로서는 남북 간에 너무 그 빨리 나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받아치는 네. 뭐 이런 사태들이 당시에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완전히 교류 자체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가장 어쨌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박사님 북한이라는 주체가 참 사실 많은 부분이 북한의 결정 마음가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하시고 일을 해보시고 이렇게 또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좀 특징, 뭐 북한의 한계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우선 이제 제가 그 남북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그 남북 관광, 특히 북한에 관한 것은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믿을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 네. 대부분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예. 그 첩보나 추론이나 해석이나 주장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을 만한 자료가 우리도 없고 예. 북한에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없다. 아까 그러니까 좀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통계의 기반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에도 여러 그 학술 논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 대학 그런 거라든가 또 뭐 경제 연구라든가 뭐 북한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관광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 노멀티브하다 그럴까 당위적이거나 디스크립티브하다 그럴까 그 설명적인 뭐 이런 자료들만 있고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한 어떤 이런 리서치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한 남북을 둘러싼 어떤 국제 관계 또 이 정치 리더들의 어떤 성격 트럼프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뭐 예전에는 이제 아베나 또 시진핑 뭐 또 한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도 작동을 하고 구조가 작동을 하고 또 일정한 사회 그 현상들이 또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 구조라서 내일도 모른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말고 주위에서 아니 그 어느 쪽이든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 러시아 하다못해 다 부분적으로 미국, 자기 시대의 또 자기네 관점 이렇게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두루 평평하게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기 어렵다는 내용이 북한의 현 상황, 뭐 김정은 체제의 상황, 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일부 그 우리의 정보기관이나 뭐 또 그 깊숙이 관련돼 있는 연구기관 같은 데들이 나름 상당한 연구들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추론이에요. 그래서 뭐 그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곳의 한계를 좀 말씀해 주셨고, 박사님 그러면 일단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현황을 좀 현황을 알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청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북한의 관광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요. 북한의 경우 제가 이제
워낙 이게 방대한 거라서 예. 자료를 좀 보면서 이게 다 그거 관련된 겁니까? 이게 제가 썼던 예. 북한은 이제 그 53년도에 예. 그 여행 관리국 및 조선국제여행사를 설립을 합니다. 잠깐만 6.25 끝나네? 네, 거의 네,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에 그 UNWTO에 가입을 하죠, 북한도. 그래서 일본인의 북한 관광이 이제 처음으로 그 허용이 되고, 예. 예. 이게 이제 그 국제 관광에서 보면은 일본인 대상의 소규모 정책 관광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기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80년이에요. 네, 우리랑 거의 좀 추세는 조금 늦거나 거의 뭐 조금 늦죠. 네, 그 늦고 이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고. 작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이제 90년대에서 2011년 정도. 그러니까 그 96년에 이제 예. 그 파타에도 가입을 하고. 파타에도 네, 가입했어요. 98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금강산 뭐 네. 2007년에 이제 개성관광 이런 것들이 와, 있고요. 파타에도 가입했어요. 네. 2009년에 이제 그 대규모 그 매스 게임이 예. 되는 그 아리랑 축전 이런 예, 것들로 예. 미국인들 단체 관광을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상시 방북이라든가 이런 뭐 관광 비용 같은 것도 줄여주고 그러고 예. 있다가 이제 3기라고 보통 구분을 하면은 예. 김정은 시대죠. 예. 김정은 시대에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예. 여권 없이 방문하도록 뭐 예.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정책 같은 예. 것들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6월 달인가요? 그 6월 말에 이번에 그 원산 갈마 예. 관광단지가 당시에는 애초 계획에는 한 8조 5천억 예.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원산 갈마 관광단지 이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어. 어디서 자본을 유치해요? 8조나 되는데. 외환을 유치하겠지.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예. 그 북한의 각 부처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잘했다라고 한 데가 예. 그 인민군입니다. 예. 군이 나서서 예. 건설 사업을 주도해서 군이 압도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발했고 다만 이제 한 5번 정도의 그 준공을 늦춰요. 연기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 끝내놓고 예. 이제 마감을 못 지은 거예요. 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마지막에 어떤 그 최종적인 마감 그 같은 것들은 이 러시아나 예. 중국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받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원래 당초에 이제 그 뭐 18년 예. 또 19년, 예. 20년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25년에 가갖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하게 되는 거기에 보면은 호텔이 17개, 예. 맞네요. 여관이 37개, 예. 그 다음에 뭐 상점이 한 30여 개, 공연장 뭐 또 워터파크 뭐 박물관 이런 것들 다 개발했거든요. 원산 갈마만 네. 그 지역만. 네네. 네. 그 뭐 굉장한 투자를 했는데 네. 원래 당초에 그런 것들을 그런 스케일 정도로 그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이제 염두를 했을 것이고 사실은 중국 관광 시장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질 않아요. 중국. 예, 왜냐하면은 예. 중국은 예. 아웃바운드를 굉장히 정치의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외교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중국 관광을 틀어막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중국은. 항상 이 중국 관광객 그 지금 뭐 1, 2억 개 당한다라는 이 규모를 보내는 것들이 해당 지역 경제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아웃바운드 터질 때 저희들도 계속 우리나라도 그걸 무기화해야 된다. 정치 외교에 무기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했어요. 일본의 경우도 64년 그 도쿄 올림픽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아웃바운드를 할 때 예. 뭐를 했냐면은 그 일본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에 대한 예. 대규모 투자를 같이 병행합니다. 예.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가 예. 리조트를 예. 다 투자해가지고 음. 일본인 관광객이 거기 가서 돈을 써도 예. 많이 써도 예.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 예. 달로 예. 일본으로 예. 예.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병행이 안 안 됐어요. 하죠.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잠시만요. 네. 왜냐하면 맨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수지 타령하느라고 어쨌든 인바운드만 많이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 정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화할 엄두도 생각도 못 내는 거야 아닐까. 저는 그건 우리 정부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 저도 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어쨌든 그렇게 일본이 하고 우리가 뒤따라갈 때 우리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안 하고 예.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무기화했어요. 이건 원체 많으니까. 네네. 그 뭐 원래 시진핑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예. 중국이 정상 국가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4억 정도는 아웃바운드가 나간다고 했거든요. 예. 당시 아시안 포럼인가 이런 데에서 예. 발표할 때. 4억.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1억 넘으니 한참 됐는데 이 규모가 이제 뭐 생각처럼 지금 뭐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거에 예를 들면 뭐 1% 뭐 한 2%라도 따오면 어마어마한 거죠. 북한은 지금 북한 인구의 반을 온다는 네. 얘기예요. 이 천만 명만. 네네 북한은 오랫동안 100만 병 외래의 유치가 계속 목표였어요. 100만 명이요. 아. 전혀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죠.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네. 북한은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전문가들끼리 예. 한국이 안 가도 중국이나 이런 데 사회 동구권이나 이런 데에 저걸 받으면 북한 관광이 그 충분히 자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안 봤어요. 예. 한국이 진짜로 그 큰 시장이지. 예. 저 중국은 굉장히 어떤 그 안정적이지도 않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거 좀 의외네요. 네. 왜냐면 둘이 좀 친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둘이 친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미지상 관점에서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나 양국의 긴장도 만만치가 않죠. 또 그렇게 봐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측면, 예, 제가 좀 예.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 북한은 소위 그 관광 그 경제구, 예. 경제 특구 방식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로 접경 지역 예. 이런 데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예. 전부 안 됐어요. 이유는 얘기하면 물론 제가- 이제 그 뭐 그것도 긴긴 한데 예. 대북 제재가 우선 있었고 네. 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여기에 북한의 그 소위 조중 접경 지역에 그 어떤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네. 그거 하겠다고 하거든요. 요즘 예. 요금방 이런 게 이렇게 되나? 여기죠, 이쪽. 이렇게 예, 이쪽. 접경이면 예. 네. 이렇게. 예,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중국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 북한의 어떤 관광지들이 잘 되면 예. 중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순진하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 협력을 해서 네. 발전을 시키면 중국 자본이 투자했다가 회수도 할 수 있고 예, 하니까 예. 잘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봤죠. 왜냐면 중국 관광객이 예.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근데 안 됐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그 실패한 거죠. 예. 그 사실은 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저는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그 경제 특구식 방식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그 국제 상황이 네. 변화하게 되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2015년, 16년 막 이럴 때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원산이라든가 예.
양덕지구라든가 예. 북한 그 백두산 쪽에 예. 삼지연이라든가 하는 예, 쪽을 예, 예, 집중적으로 김정은이 예, 현지 방문을 합니다. 예, 예, 양덕은 이제 그 평양과 예, 예. 원산 사이에 예, 예. 그 온천 예. 지구로 개발을 한 어. 거고요. 예. 이쪽은 그래서 백두산은 요쪽. 그래서 이거를 예, 김정은의 이제 예. 3대 관심 지역이라고 해서 예. 그쪽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 그리고 원래의 북한이 국제 관광이 여러 가지로 가능했던 것은 원래 평양이었고요. 평양. 네, 예.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이 어떤 관광 쪽에서 네. 그 김정은이 네.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4개 지역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요 백두산 천지 요 네, 부분. 그다음에 방금 여기 네. 요 그다음에 이제 갈마, 갈마. 원산 원산 갈마, 갈마 여기. 네, 네. 세 개고 또 네. 하나는 혹시 평양. 평양까지 예. 이렇게 요 근방이군요. 예.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애초 질문이 그런 지금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 정도로 정리해 주셨고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에 따른 관광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도 했고 왜냐하면 너무 의외네요. 이거 관광 정책 그런데 정책이 있어 그냥 김정은 말이 보스의 말이 말이 곧 정책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 종합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확인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예.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 특구 방식에 예. 하다가 최근에 이제 2023년 네. 한 2, 3년 전부터 네. 20 곱하기 10이라는 걸 합니다. 뭡니까 그게? 20 곱하기 10은 이제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데 예. 북한식으로는 곱하기가 승인가요? 20승 10인가? 그러겠지요. 예. 이거는 이제 20개의 그 기초자치단체 예. 군 예. 20개 군을 매년 20개 군을 10년간 지역 개발을 하는 거예요. 20 곱하기 10. 예. 그러면 위에 3377 뭐 이런 거.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200개 정도의 지역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지역 균형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우리 그런 거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재밌네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의 경우도 제가 이제 이미 북한의 관광 정책을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잘 수긍을 못 하고 그랬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수긍을 못 해요? 많은 또 학자들이 서로 간에 그래서 학자들이요. 제가 이제 14년에 북한이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14년에 각 도별로 관광대학을 설립을 해요. 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특구 방식으로 할 때 각 도는 각자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관광이 상당수가 이제 관광을 다 채용을 했던 거죠. 물론 계획상.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 발전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도 그런 것들 다 따라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의외인데? 너무 의외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우리는 제가 이제 88년에 88년도에 이제 연구원에서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그 총리실이 관광을 통해서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거의 40여 년 동안 우리가 균형 발전에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걸 성공을 못 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역 어떤 발전이나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보다 훨씬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도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한 평양과 그리고 평양 이외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고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조사들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조사를 보면 그 원래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 초기에 평양에 집중적으로 이 유흥 오락 시설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워터파크라든가 또는 승마장이라든가 비행 어떤 이런 그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개발을 해요. 유원지라든가.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정보에 의하면 지역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국내 관광이나 국내 여가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그 돼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재작년에 일본이 북한이 관광법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관광 어떤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도 지금 일단에 여러 가지 그 당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북한도 그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관광을 그 인민의 어떤 그 문화생활 차원과 그리고 지역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북한의 이미지 관리나 이런 홍보 차원의 이 소위 플랫폼으로 관광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관광법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네, 그래서 관광을 그렇게 북한도 정의하고 있어요 최근에. 완전 의외인데? 네. 아 이거 뭐 의외인 일은 많아요. 북한의 배달앱 이런 것들 다 발전돼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들? 네. 또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딸려져 있고. 배달앱 북한에 네. 그림이 안 그려졌어. 와 그런 거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북한이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먹거리 같은 것들은 만만치 않아요. 네. 완전 나도 왜냐면 폐쇄적인 생각을 먹방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 네. 진짜 이 민족성은 속일 수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는 제가 평양을 언제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금강산에는 한 3번 정도 다녀왔고. 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배 타고 나갔을 때서부터 육로관광까지 해서 그 금강산에는 한 3번 정도 다녀왔고. 평양에는 제가 한 2차례 정도. 연구원 계실 때. 네네네. 2000년대 이제 2005년 뭐 6년 뭐 이런 때에 이제 한 2번 정도 가서 뭐 묘양산이라든가 뭐 평양과 이제 묘양산이라든가 또 평양과 이제 남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인근의 도시들까지 이렇게 보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초반에 2005년 뭐 이럴 때 6년 이럴 때 그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비싼 재료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 맛있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서 대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박사님 관광 자원 좀 뭐 좀인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북한에서 너무 몰라요. 네. 저도 뭐 야, 나 그나마 관심 좀 갖고 산다는 사람 저도 몰랐는데 배달앱은 진짜 쇼킹하다. 그런 것들 많죠. 뭐 예를 들면 택시도 굉장히 많아요. 택시는 누가 타는지 아세요? 택시요? 뭐 그래도 중산층 이상? 바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네. 택시는 바쁜 사람이 타는 게 맞지. 택시 회사들이 뭐 그 꽤 그 몇 개가 평양에만도 이제 회사들이 있어서 수천 대 이상의 택시들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냥 저희 같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생산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무슨 뭐 금강산이니 무슨 묘양산이니 산 유적지 위주잖아요. 그런 거로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뭐 관광 자원들, 인프라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몇 개만이라도. 그 우선 좀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통 트립 어드바이저는 한 2-30개 정도 나오거든요. 북한에. 아, 트립 어드바이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최소한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다. 숙박시설이. 다만 그런 그 플랫폼 같은 데 나오는 어떤 것들과 이제 실제 단투할 때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국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이번에 이제 원산 쪽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17개 예. 이상 뭐 호텔만 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네. 또 이제 초대소가 많잖아요, 원래. 예. 초대소. 또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전환시킬 그런 해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한 40, 5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뭐 또 그 외에 이제 북한 인민들 자체가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걔네들 뭐 정신 무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또 많이 답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들은 꽤 다양하게 돼 있죠. 제가 전에 갔을 때도 뭐 옥류관이라든가 뭐 냉면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진짜 우리가 알려진 그 맛이 그냥 맹맹한.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문화의 오리진하고 그것이 옮겨간 곳하고 어느 쪽이 오리지널리티를 더 유지하냐 이렇게 보면 옮겨간 문화 쪽. 이론에서 옮겨간 쪽이 훨씬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진인 그 평양의 냉면은 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는 우레옥이라든가 뭐 평양면옥이라든가 뭐 네. 이런 데는 굉장히 맑은 어떤 냉면이라면 이쪽은 양념이 상당히 이제 가미가 돼요. 그리고 면 자체도 이제 아마 껍질까지 같이 해서 면도 굉장히 까맣고 우리는 좀 흰 편이잖아요.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냉면은 또 굉장히 달라요. 연변 냉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변도 또 다르고. 연변 냉면은 굉장히 그 화려하고 예. 그리고 거기는 그 꼬바로우라는 그 탕수육 비슷한 거. 그 동북식 그 예. 탕수육과 이렇게 세트로 먹어요. 세트. 예, 연변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연변 쪽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냉면의 문화사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오리진에서 먹는다는 그 감동이 있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맛도 썩 괜찮고 네네. 그래서 뭐 보통 그 가능하면은 한 그릇 더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평양에도 이제 옥류관 같은 그런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물론 이제 규모는 제일 크지만 네네. 맨날 방송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면 맨날 그런 데서만 먹어요. 그렇죠. 근데 몇 군데 있구나. 뭐 또 뭐 민족 식당이라든가 무슨 그 단고기집 그러니까 그 보신탕 개고기 고기는 저는 이제 그 원래 보신탕을 안 먹기 때문에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단고기를 코스로 개발돼 있어요. 네. 뭐 수육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탕까지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것들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김정은 자체가 이제 스위스에 체류했던 그 유학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서양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또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음식은 진작에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도 일본 일본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속 요리사 그래서 뭐 일본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양의 뭐 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사람들을 거기 가서 가르쳐가지고 와서 피자나 파스타 등을 이제 평양에서 선보이는 등에서 먹는 거로는 뭐 꽤 북한도 발전돼 있는데 남북 간에는 이런 음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어느 게 더 나은 음식이냐라는 것은 거의 주관적인 건데 다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양념 맛이냐 재료 맛이냐 어느 쪽이 강조되느냐라고 보면은 약간 재료 맛을 강조하는 쪽을 조금 약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경향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음식은 약간 양념 맛이 강한 음식이라면 그렇죠. 북한의 음식은 좀 더 담백하게 재료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다만 냉면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오히려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다면서 이렇게 양념을 쳐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뭐 그 북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뭐 조선국제여행사나 청소년 여행사, 뭐 채용 여행사들이 있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이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별 여행사들이 또 이제 많이 발전을 도별, 하는 예.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외화상점 그다음에 북한에도 이제 그 황금벌이라고 하는 편의점 같은 예.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대규모 쇼핑센터 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북한에도 많이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당장 개방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한국사 남한 사람들은 그 유적지에 대한 그 로망도 좀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문화 관광지의 그 매력도 특히 남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북한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거기도 학자들이 꽤 있어요. 예. 김일성 대학에도 예. 있고 예. 또 그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도의 관광대학들도 예. 있고 또 사회과원이라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 대한 연구들을 쭉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랬을 겁니다. 짐작을 하는 거지만 그 김정은이 들어선 다음부터 예.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대규모 자본이 있지 않고서는 예. 개발하기가 어렵다. 인프라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소위 융복합 관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승마 관광도 하고 뭐 그 등산 관광도 만들고 예. 뭐 이 농촌 관광도 하고 예. 이 사람들이 또 뭐 그 건강 이런 것들도 그 컨텐츠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 그 11년부터 계속 매년 하네요. 마라톤 뭐 평양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산 갈마 뭐 예. 양덕 그다음에 삼지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예. 이게 여력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다 융복합 컨텐츠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간접적으로. 네. 우리들 세미나 같은 데서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첩보들 접했으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11년 막 이때부터 계속 매년 만들어요. 융복합 관광을. 그쪽에 이제 태권도 뭐 이런 것들 그 ITF 태권도 우리하고 달리 이제 조금 더 실전성이 있다고 이제 평가되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무주의 태권도원이 있잖아요. 그 태권도원을 그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만 태권도원의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제가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말요? 근데 원래 그거를 그 무주의 태권도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평양에 태권도 전당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번듯한 어떤 보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그 서초동에 그 저기 국기원이 있잖아요. 국기원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제 낡고 막 이랬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규모를 크게 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나 하자 이렇게 된 게 있었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국기원만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태권도가 다른 어떤 그 나라의 무술에 비해서 일본이 아무리 가라데 검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올림픽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종주국의 어떤 위상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어떤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점에다가 항상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항상적으로 상존해요. 맞죠. 재미없다. 뭐 저 펜싱이냐 뭐 이런 그 재미가 없어서 뭐 못하겠다. 어떻게 승부가 나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시 처음에는 태권도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공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그러면 그 전국민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태권도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이제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발돼서 태권도 상품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한 달씩 와서 훈련하게 하고 막 이런 관광 상품 같은 것도 개발됐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마라톤이 유행인데 진짜 무슨 트렌드가 됐는데 평양에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평양 마라톤 대회 일반 참가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나라 한 만이나 한 100명만 딱 끊어갖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박사님 그런 식으로 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북한 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네. 가서 참가할 수 있게끔 네, 네. 민간인이 허락받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런 거부터 하면 되지 않나? 네. 자 잠깐 제가 준비한 4가지 질문을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금강산 관광은 평화를 위한 상징인가 위험한 협상 수단인가? 그 위험한 협상 수단이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제가 볼 땐 우선 그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이 다시 핵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평화의 상징이 좀 더 가까운 대답이죠. 아니 근데 그건 양측 면이 다 있다고 예.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북한은 뭐 이거 외에도 돈 벌어들이는 게 원래 많아요. 그 북한도 당연히. 예. 왜냐면 거대한 그 지하 광물도 예. 있죠. 또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 그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뭐 또. 그래서 예.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돈. 예. 또 원래의 그 미국과 북한이 척을 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이 무기 수출을 중동 지역에 하게 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게 애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환경을 북한이 조성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은 여러 가지 뭐 군사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에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수출 행위 이런 그 옛날에 이제 뭐 그 훈련단 뭐 훈련 그 교관들 내보내는 것들도 돈 벌고 근로자들 돈 벌고 그 뭐 여러 가지 또 뭐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 돈 벌고 러시아에서 뭐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금강산에서 이제 돈 버는 걸 갖고 우리 이제 남쪽에서 보수주의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관광객들 간 돈을 갖고 미사일을 우리한테 그 핵무기로 되돌렸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좀 무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증명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아무것도 남북협력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평화라는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화는 여러 측면에서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이제 그 발표한 논문들 같은 경우 보면 당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 동해 함대가 북한의 동해 쪽에 있는 그 전선이 그 상당 한 2시간 정도 거리로 뒤로 물렸다고 해요.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우리 쪽에서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남북 간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크게 보면은 매크로하게 한국 관광의 소위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됐었고 그래서 뭐 평화로 가는 여권이라고 하잖아요. 패스포트 투 피스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금강산 관광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관광이 이 독립 변수로 국제 관계의 독립 변수로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크게 이제 정치적 어떤 회오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남북관광 협력이 이제 그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봤던 거죠. 자,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일방적으로 좀 질문만 한 것 같아요. 네. 박사님 혹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말씀 좀 해주실 것 좀 있으면 이제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남북 관광을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런 걸 꿈꿨어요. 그러니까 관광 이전에 남북이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는 희망.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21세기에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뛴다 나는 그런 얘기만 들어. 새로운 나라. 이 나라는 남쪽의 장점을 이어받되 남쪽의 단점, 구조적인 문제들을 털어내고 북한의 저 터무니없는 그 3대 세습 체계, 4대 뭐 세습 이런 것들 털어내고
북한의 그 약간 그 좀 형편없는 구조를 털어내고 네. 양쪽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들을 털어내 가지고 새로운 우리 인류의 새로운 모델 그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좀 먼 얘기도 하고 예, 예. 궁극적인 얘기도 예, 그렇죠. 하지만 예. 물론 그 중간 지점에 평화 협력이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뭐 남북관광도 있을 수 있고. 남북 관광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예, 예. 결정적으로 나가서 이제 그 연합 국가 연합으로 남북이 하다가 사실은 크게 그 큰 그 군 도별로 나눠서 그 연방제로 네. 우리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한반도 연방 예, 예. 을 그 연방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 방송 또 빨갱이 방송이라고 그래서 뭐 옛날 아니, 연방제 얘기하면 뭐 네, 누가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연합 국가 연합에서 이제 연방으로 예. 가서 큰 나라로서의 지방 어떤 자치가 그렇죠. 개별 국가처럼 이루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방 정부에 의해서 그 크게 세계의 모델이 되는 이상적인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문화, 정치, 네. 경제, 과학 이런 거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소외되고 이렇게 뒤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막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그 남북 젊은이들이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 통일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북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다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도 이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보수 정부 하에서는 흡수 통일론이라고 하는 그 통일 헌법 같은 그렇죠. 것들이 연구가 쭉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 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관광으로 넘어오면 그렇죠. 요게 이제 남북 협력에서는 그 크게 보면은 이제 경제하고 이제 사회 분야 이렇게 나누는데 관광 협력은 경제 협력 분야예요. 관광형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민감합니다. 파급 효과가 예를 들면 이쪽에 무슨 그 보건이라든가 무슨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북한의 군사력을 도와주는 거냐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그 또 우리가 해버리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할 게 없다 중국이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간섭하려고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광이 잘 되게 되면 남북 협력이 잘 되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남북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철도라든가 도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북한이 내줄 수도 있고. 그건 상당히 진전된 남북 협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면은 가능하죠. 네. 왜냐면 양쪽에 다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일단 지나만 가라. 부분적, 그렇죠. 그 정도 해줄 수 있네요, 진짜.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인바운드 차원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꿈꿨던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금강산에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육로로 갈 때 우리 쪽에 이 군인들이 이제 버스에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키도 크고 또 걔네들은 키 큰 애만 뽑잖아요, 박사님. MP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돌 같이 생긴 우리 군인들이 올라와요. 체격 좋고.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분 지나면은 북한의 그 까맣고 키 작고 그 눈에서 그 빛이 살기가 도는 이거는 그 모두 외모 그거 아닙니다. 그냥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그걸 느끼고 저거 가서 느끼고 우리 쪽에선 자유롭고 세계 최첨단이고 편리성이 막 그런 아주 세계적인 그런 발전 국가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 중심의 이념 중심의 국가의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게 한민족이었고 동시에 두 개를 경험한다라는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한 상품이거든요. 진짜 다이나믹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여러 번 사실은 시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게 상당한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인바운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투자 쪽에서 보면 북한의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들이 남북 관광이 되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남북 관광 협력이 단절된 이후에 그 현대라든가 그 전에는 뭐 롯데도 그 북한에 그 하려고 그랬고 뭐 통일교도 하려고 그랬고 뭐 여러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많은 아난티도 그 당시에 이제 아난티 그 아난티가 그때도 했구나. 그럼요. 그 골프장 그 예, 개발을 제가 그 했고. 아난티 주식에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2주 뒤에 어떻게 될지 네, 몰라갖고. 근데 거기 그 수많은 또 아주 작은 그 자영업자들도 예, 많이 투자를 예, 했고 뭐 커피숍도 있었고 뭐 예. 뭐 면세점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딱 단절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예, 날아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이나 이런데 예. 그 해당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면 북한은 절대 개발사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를 경영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철수해버리면 손해가 없는 그런 그런 걸 거는 해달라. 하겠다. 아, 이제는 생돈 들여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걔네도 진짜 문제예요. 문제죠. 근데 그거는 뭐 북한만의 어떤 이런 거는 아니고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많은 구직하려는 학생 네. 광학과 학생들이나 또 혹은 뭐 이런 여기가 북한에서 여러 사업들이 협력 사업들이 벌어지면 남쪽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북쪽에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협력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처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또 관광 안전도 측면도 그렇고 우리 그 인바운드의 어떤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자연자원, 인문자원, 역사자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역사자원도 이래요. 우리는 그 조선과 그 다음에 신라, 예. 백제 고려. 요쪽은 이제 우리 쪽이 강하고 예. 고구려, 고려가 위쪽에 고구려, 예. 고려, 예. 뭐 또 고조선, 그렇죠. 예, 북쪽에 이런 쪽은 북쪽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게 온전하게 그렇죠. 아주 다양한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네, 자원의 역동성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제가 볼 때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컨벤션 축이 완성이 돼 있잖아요. 예. 제주도부터 광주, 뭐 부산, 또 뭐 경주, 네. 뭐 대전, 뭐 그 말은 다 못했지만 뭐 강원도라든가 뭐 서울, 뭐 우리 일산, 뭐 이런 그렇죠. 쪽에 수많은 그 컨벤션 축이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94년부터 한 30여 년 동안에. 그렇죠. 그 북한도 이미 좀 있지만은 이것들도 이제 우리가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 뭐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뭐 또 그 나진선봉 이런 쪽으로 이 소위 XX가 결합이 연속되면서 어떤 세계적인 컨벤션 엑시비션의 어떤 중심 국가를 남북 협력이 그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크루즈 뭐 이런 것들 협력하고 또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등산 같은 경우도 그건 또 어마어마하죠. 또 그 북쪽에 추운 쪽 산 쪽 그 그렇죠. 쪽 백두산서부터 그렇죠. 리조트만 예, 한다 예, 해도 예. 그건 어마어마. 그게 우리 그냥 그 예. 제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 라인. 네, 요 네, 라인. 네, 야. 네. 지리산 통과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네. 진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데 네.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또 저게 살아생전에 될래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질문이 뭐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뭐 워낙 광범위한 얘기라. 예. 근데 이제 저런 얘기 하나는 하고 싶어요. 북한이 왜 몇 년 전에 이제 남북 그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막 이래고 그 전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금정은이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더 너절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그 발표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남북이 협력이 안 되고 예. 또 그 여러 가지 그 희망만 그 예. 우리 문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갖고 평양의 그 김일성 그 스테디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발표를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하고 막 이렇게 기대를 높였다가 딱 하노이 이후로 이제 이게 단절이 되고 남쪽이 뭘 좀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딱 가로막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실망이 대분노로 전환이 되면서 몇 가지가 바뀐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첫째로 우선 그 김정은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 네. 현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우리는 그냥 그 저희 방북료 정도의 입장료만 받은 거예요. 네. 그거를 굉장히 그 수익 구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이해돼요. 네. 100%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수정하겠다. 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남북광학 협력 사업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 금강산이.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이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건축에 대한 사상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소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영화, 건축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조선식 건축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급하게 우리 현대가 예. 그쪽이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축 조형미 같은 것들을 갖출 짬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단절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된 데다가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떤 최첨단으로 원산에 만들고 있고 또 그 양덕이나 이런 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라는 건 너무 보잘것없는 네. 거고 낙후됐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도 나고 폐쇄적이기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자원에 이미 어울리지 않고 네. 왜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져 갖고 그 당시에 시설들이 철거가 됐던 네. 거고 네.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남북 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관광 협력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그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있었을 때에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관광 부문과는 거의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은 아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과 우리의 이제 현대건설이 이렇게 둘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 당국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업이 뭐 예. 기업이거나 뭐 물론 저쪽은 정부라고 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광 사업인데도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 다 제외됐어요. 네. 관광 우리 업계나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참으면 안 되는 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의 필요성 속에서 관광의 어떤 예. 필요를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 것인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 남북 협력이 우리 관광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그 과실만, 이를테면 뭐 금강산 관광 패키지 파는 어떤 수수료나 먹어라. 아니면 이상가족 달래주고 네네, 뭐. 아니면 정부의 그 성과 뭐 이 네네.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관광은 사실은 그 주체로 우리 사업이면서도 주체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할 때에는 그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 저는 몇 가지 원칙과 협력 방향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남북 관광 협력 사업은 이제 추상적이거나 정치적 수사를 벗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관광객 수나 예. 투자 유치 어떤 목표 예. 또 지역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 KPI가로 그 목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 남북 당국과 예. 또 지방자치단체 혹은 예. 국제기구, 예. 외국 기업
이런 데가 함께하는 복합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요. 복합 거버넌스. 이게 그래야지 사업의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그렇죠.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특히나 안전. 네네. 그 네 번째로는 남북 그 관광 협력은 단계적이고 그리고 호혜 협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그렇죠. 있는.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 실현을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그런 제도의 어떤 보상 체계를 사전에 만들어야 된다. 잠깐 이해가 안 돼요. 여행자 보험도 그런 것도 좀 갖춰놓고 뭐 그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만약에 예전 같이 그런 몰수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방지책들, 방지책이나 이제 보상. 예를 들면 예전에 금강산관광에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참여의 이유가 원래 정부가 거의 써주진 않았지만 개런티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람들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서 완전히 완전히 망하고 개성공단도 그랬고 막 금강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도로 그런 것들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어쨌든 이거를 담당해 나갈 어떤 협의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북이 같이 만드는 총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한데 문화부하고 예전에 관광공사가 몇 년 전에 북한 관광 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구나, 만들기.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정도 회의에 거의 말미에 저를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보고 나서 거기서 굉장히 좀 화를 냈는데 이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북한 자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제한적인 정보화에서 연구자들의 선호에 따라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이런 식의 계획이에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지방 특구 방식, 경제 특구 방식에서 결국은 3대 4대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투자해달라고 절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국제회의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투자의 어떤 합리성도 담보가 안 되고 북한도 동의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체가 그렇죠. 필요한 협의체도 필요하고 사전에 연구 집단 간에는 서로 충분한 어떤 접촉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총괄 계획, 소위 한반도 관광, 신한반도 관광 종합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남북한의 관광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차별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문화부나 우리 관광업계의 장점,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예를 들면 예전에 문화부에서 뭔가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통일부가 자기네 흐름에 안 맞고 자기네 속도에 안 맞으면은 못하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문화부가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상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그렇게 한 거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박사님. 왜냐 하나를 뭔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걸 좀 끌고 가보려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뭔가 하려는데 아쉬움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정성을 해쳤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이제 세미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다 늦은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 최초에 설계가 됐을 때
산업 관광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됐었다면 네. 훨씬 이런 그 폐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력이 셌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외국 관광객들이 와 있고 막 이런데 갑자기 음. 그 단절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관광 쪽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했다면은 훨씬 더 그 사업을 그 좋게 가져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8가지 저는 이제 원칙과 네. 그 협력의 문제는 이래요. 우선 그 남북 간 관광 협력은 네. 흡수 통일이나 이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각자의 장점과 특색을 살리는 방식이 북한의 장점, 우리의 네, 장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협력할 때에는 우리 관광에 문제가 있고 네. 북한 관광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약간 저가 관광 목적지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비춰지지 마음가짐이 않죠. 저도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당장. 그래? 그러면 싼값에 한번 언제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그렇지. 벌써 딱 지금 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관광은 아예 이제 덩어리 자체가 안 만들어진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신관광 모델.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이 말해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 예. 우리 지속 가능한 관광은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15년 전쯤에 다 정립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못 가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 페어 툴리즘이라는 거는 공정 관광. 예. 또 유니버설 어떤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무장애 관광. 또 저는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한 2가지 정도 추가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센소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 소위 센스로. 감각 마케팅이라고 네, 하는 네. 건데 먹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그 촉감이라는 파이브 거- 센스. 예, 예, 예. 센스. 예. 이 파이브 센스를 네. 전체를 터치하는 계획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 얘기도 한번 예, 드린 예, 적이 예, 있는데 이런 그 계획에다가 결정적으로 지금은 뭐를 얹혀야 되냐면은 AI, AR, VR, 뭐 예. IoT, 빅데이터, 디지털을 예, 이용한 예, 기반한? 3D 프린터, 뭐 또 자율 자동차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예. 주요 수단을 얹히는 이런 어떤 그 신한반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해야 돼요? 문체부야 아니면 통일부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아니 그 문체부가 주도를 하되 주도하고 통일부가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 그 네네. 관광총국하고 해서 당국의 어떤 이런 그 것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그런 그 토대하에 신한반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이제 만들고 나가자. 네. 우리나라 5개년 그것도 있는데 참.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제가 이런 사업들이 제가 이제 계획을 한 예. 40년 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다 한꺼번에 못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선택과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렇죠, 우선. 네.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이 합의를 통해서 네. 해나갈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북 관광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까? 가끔 이런. 가끔 연구하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예. 남북 간에 뭐 이루어질 때 협력이 이루어질 때는 예.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예. 뭐 이러지만은 이렇게 단절된 상황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뭐 안 읽어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는 이제 안타깝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16년인가요? 17년인가 한국관광공사에도 한반도 관광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아마 박근혜 때의 통일대박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서로 좋은 어떤 봄바람이 부니까 네. 해다가 네. 신랑 한반도 관광센터를 없애졌어요. 네. 또 경색되니까. 네. 사실은 제가 남북 관광을 참여한 거는 연구원 말고 2005년부터 제가 한국관광공사의 남북관광 자문위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이 남북관광 자문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국회에서도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핫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빅가이드들이 네. 들어와가지고 예. 중요한 얘기들을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가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 경색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 예. 그 엄청난 자원들이 축적돼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저는 이건 공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광공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남북관광협력이 자기네들의 중요한 미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미래 진짜. 예, 이건 따블링 되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부가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네 스스로라도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데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장관도 20년 전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네. 사실 좀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박사님? 저는 그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보면은 지금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또 우리 대통령의 어떤 의지로 보면 그 물론 그 미국의 어떤 입장을 완전히 그 반대로 해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그 뉴클리어 레이턴시라고 해가지고 예, 예. 핵 잠재력을 높이는 제3의 대안 예. 같은 것들이 지금 예. 나오기도 하고 예. 또 우리도 이제 그 미국과 예. 그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원칙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자. 예. 우리 대통령 그거잖아요. 행정하는 맞아요. 방식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거부터 가능한 거부터 우리 이런 식으로 가보자. 예. 우리도 잘라서 예. 될 수 있는 거 먼저. 그래서 우리 남북관광협력도 그런 차원에서 네. 접근을 해본다면 북한도 그런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한꺼번에 뭐 자기네식 표현하면 통넓게 네. 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준비, 뭘 준비해야 되나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는 원칙과 방향이라는 면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예요. 연구. 네. 누가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연구기관이나 우리 학계. 우리도 하는데 네네. 학계 예. 교수님들, 네, 뭐 네. 학회. 그리고 뭐 연구원 예. 같은 데가 예.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네. 하겠지.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지금 예. 못 들어갔지만 예. 뭐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문화관광 연구 같은 경우도 예. 그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그 통일연구원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 등락을 그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그 끊임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더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쪽 예. 또는 뭐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중단하지 않아요. 그런 연구를. 현대 같은 그룹도 하겠네. 네네. 현대는 뭐 자기네 당장 현대경제연구원도 걸려 그렇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산도 그렇고 예. 그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우리만이라는 건 관광 우리 문화부와 문화- 문화부 산하기관들만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직 당시에 통일관광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와 그 세미나를 중단 없이 하게 그 돼 있는데 그게 마침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락 같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그 경색이 풀리는 어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남북관광 협력 네.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이 맺혀서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북한과 그 합의한 그 남북 공동 관광 특구 그 이제 강원도 쪽에 북쪽하고 이제 우리하고 금강산 그다음에 설악산 네. 요 틀에 이제 개발이 공동 관광 특구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화나는 게 아마 이제 북한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의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그 공동 관광 특구 예, 같은 예. 경우도 아무런 구체성을 갖지 않았어요. 예. 그럼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의미를 구체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의 의미는 뭐냐? 공동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공동이 돈을 같이 하자는 거냐, 계획을 같이 하자는 거냐,
투자나 무슨 뭐 인력 부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이익은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뭐 굉장히 복합적인 합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체 구체화된 게 없어요. 1단계도. 약간 상징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걸 선언을 했으면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 그 여러 관련 기관들이 그걸 팔로우업해서 그 깊이를 가져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막 실망했어요. 그 당시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 남북 간 협력이. 그래서 저는 남북 협력은 왜 하느냐, 근본적으로 왜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천착해서 기반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그 정치적 흐름이나 시대적 흐름에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상적이고 그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예. 네.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아니 우선 큰 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불필요한 굉장한 그 군사 긴장이 있잖아요. 예. 이 비용이 소위 분담 비용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 해야 되고 예.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잖아요. 예. 저희 데드락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경제도. 이런 것들에서 이 남북 간에 자칫하면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일단 주가도 막 떨어지고. 네, 그거 하에 관광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관광은 어느 경우에도 불안전한 안전성이 그 없는 관광은 예. 그 상상하기 맞죠, 어려워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북의 어떤 그 우리 경제의 투자처로서 네. 또는 우리의 어떤 고용의 어떤 걸 위해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한반도의 인바운드를 급증시킬 수 있는 어떤 협력 네. 토대를 만들고 네. 실제 그러한 것들의 협력의 어떤 융복합 사업들을 연결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엄연히 우리의 영토잖아요. 여기를 국내 관광을 좀 돌려서 해외로도 가시지만은 여기도 이제 해주고 그래서 북한이 통일을 대비했을 때 일정하게 경제 수준이 올라와야지 우리의 네. 통일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예. 또 이 관광이 갖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이게 잘 되면은 우리 관광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평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관광 남북 관광 협력에서 관광의 어떤 관광 협력의 주도권을 우리 관광계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랑 남북 관광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우리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박사님? 제가 이제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롯데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 그룹 차원에서 각 그 계열사들 기업들의 그 남북 협력 담당자들 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공동 집합 교육 같은 것들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쭉 보니까 북한의 투자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같은 것들이 각 사별로 다 나옵니다. 네. 각 업종별로. 그래서 역시 그런 것들이 여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뭐 롯데 관광개발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검토가 있었고 왜냐면 예전에 현대만 북한이 이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그 롯데나 이런 데도 경쟁을 시켜서 자기네들 이익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서로 이렇게 자기네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 서로 협력해서 오픈해서 그리고 공동의 어떤 그 정부에 요구할 거, 국제기구에 요구할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이제 차분히 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에는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관광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 사불일고라고. 어떻게요? 사불일고. 사불 예, 일고. 그러니까 일고? 네 가지 그 안이불.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높을 고. 네. 고일 사불이고 예. 북한도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예. 뭐냐 사불이 뭐냐면 예. 그 불안정하고 아. 그러니까
이 문을 이번에도 러시아 관광객들한테 열었다가 금방 닫았잖아요. 나선 지구가 금년 이상 금년 초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어요. 네. 왜 문을 금방 닫았는지. 그 불안정하고 불안전하잖아요. 네. 이때 민영미 억류가 됐었죠. 박왕자 사망했죠.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 네. 그 세 번째의 그 불이 뭐냐면은 부자연스럽다. 아, 부자연스럽다. 네. 너무 그 뭐 카메라라든가 무슨 뭐 김일성 동상을 손가락으로 뭐 하면은 뭐 난리가 난다든가 뭐 그런 좀 북한도 자신감을 가져라.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불이 뭐냐면은 불만족스럽다. 불만족. 예. 왜냐면 여전히 제가 보기엔 퀄리티 면에서 그 자기네들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불일고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관광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비싸요? 비싸요, 박사님? 비싸죠. 비싼 편입니까? 비싼 편이죠. 국제관광이라는 면에서 보면 예, 비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제를 알아야 된다. 예. 사불일고. 그래서 제가 기회에 있을 때에 북한 쪽의 연구자들한테는 사불일고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거 없이 북한은 신비에 그런 생각이 이런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아직까지. 네, 그런데 그건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북한이나 그 북한 관광을 중국이 왜 잠재력이 있다고 보냐면 소위 항미 원조의 상징이거든요. 네. 미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조선을 구한 전쟁이에요. 네. 6.25에 중국 참여가 예. 중국군이 들어온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거와 그다음에 그 북한의 낙후성을 소위 그 사회주의 그 초기 단계의 중국의 어떤 역사적 회환 같이 받아들여지는 차원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런 게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아주 초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아주 거의 없는 이런 방식의 어떤 신비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2015년 정도에 유럽에 나가서 북한 그 관광 박람회 북한 부스에 간 적이 있는데 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북한 관광의 그 홍보가 딱 세 개 나와 있더라고요. 이 포스터 카드. 예. 그 세 개가 뭐냐면 세이프, 이지, 파스블인가? 예? 자기네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남북 간 관광 협력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토대 하에서 우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그 관광 그 특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 접경 지역과 아니면 이제 그 해안 지역을 대부분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북한의 인프라가 약하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에 이제 그 인프라 그 소위 이제 도로나 철도 인프라, 공항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쪽 관광객들을 또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하나는 모기장식 개발이라고 해서 북한은 그 관광객들 때문에 인민들의 사상적인 동요가 없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체제 유지 위해서. 그러니까 그 끝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그 해안이나 이제 접경 지역을 두는 이유가 그 이유도 있겠구나.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그렇고 그 소위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인민들의 어떤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우리 제한된 시간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어떤 관광의 비교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재밌냐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자, 긴 시간 우리 박사님의 얘기 재밌게 들었고요.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냉면 한 그릇이 지금 계속 잔상에 남습니다. 아직 여름이 좀 더 남았는데
기회가 되면 도라지 초무침도 맛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 북한에. 아 북한에. 오랜 시간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번에 남북 관광 관련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